인류 역사의 미스터리 중 하나인 고대 문명의 멸망에 대해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특히 스페인의 정복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마야, 아즈텍, 잉카 문명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흥미진진한데요. 오늘은 이 세 위대한 문명이 어떻게, 그리고 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단순히 정복자들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사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첫 번째 문명은 신비로운 마야 문명입니다. 마야 문명은 멕시코 남동부와 중앙아메리카 전역에 걸쳐 번성했던 고대 문명인데요. 천문학, 수학, 건축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피라미드 같은 거대한 신전을 짓고 복잡한 달력 체계를 만들었으며 심지어 숫자 0의 개념까지 사용했으니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놀라운 문명이 스페인 사람들이 오기 한참 전부터 이미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마야 문명의 멸망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한두 가지 원인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마치 퍼즐 조각처럼 여러 요인들이 얽혀 있었거든요.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첫 번째 요인은 환경 변화와 기후 문제입니다. 9세기경 마야 문명은 극심한 가뭄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서기 800년에서 1000년 사이 무려 100년 넘게 이어진 대가뭄은 마야인들에게 치명타였죠. 농업에 크게 의존했던 그들에게 가뭄은 곧 식량 부족을 의미했으니까요. 최근 그레이트 블루홀의 바위 샘플 분석 결과에서도 이 시기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음이 밝혀져 이 가설에 힘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농경지 확보와 도시 건설을 위한 과도한 벌목으로 인한 산림 벌채도 문제였습니다. 숲이 사라지니 토양이 침식되고 비가 오면 홍수가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죠. 가뭄에 이어 허리케인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도 마야 문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사회적, 정치적 불안입니다. 마야 문명은 통일된 제국이 아니라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시 국가들 사이에 끊임없는 전쟁이 발발했어요. 전쟁은 자원을 낭비하고 사회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전쟁 포로를 인신공양 제물로 바치기도 했다니 당시 상황이 얼마나 험악했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식량과 자원 부족 문제가 심화된 것도 큰 문제였습니다. 가뭄으로 농사가 잘 안 되자 백성들은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를 잃었고 이는 다시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된 겁니다. 마치 영화 속에서 왕국의 몰락을 보는 것 같지 않나요? 마지막으로 경제적 요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마야 문명은 강과 수로를 이용한 교역이 활발했는데 가뭄으로 인해 수위가 낮아지면서 카누를 이용한 교역이 어려워졌습니다. 교역이 줄어들면 경제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옥수수 위주의 단일 농업은 토양의 영양분을 빠르게 고갈시켰고 가뭄과 같은 기후 변화에 매우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마야 문명은 외부 침략 없이도 스스로의 문제들로 인해 서서히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대부분의 마야 도시들이 버려지고 밀림 속에 잠들어 있었다고 해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이번엔 아즈텍 제국입니다. 아즈텍 제국은 멕시코 중앙고원에 건설된 강력한 제국으로 거대한 도시 테노치티틀란을 중심으로 번성했습니다. 인신공양과 잔혹한 정복 활동으로도 유명한데요. 이 강력했던 제국이 불과 몇백 명의 스페인 군대에 의해 너무나도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즈텍 제국 멸망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은 바로 전염병, 그 중에서도 천연두였습니다.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하면서 가지고 온 천연두는 아즈텍인들에게는 처음 접하는 질병이었기에 면역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불길처럼 번진 천연두는 아즈텍 인구의 절반 이상을 휩쓸어 갔고 수도 테노치티틀란은 말 그대로 시체가 쌓여가는 지옥이 되었습니다. 지도자는 물론이고 수많은 전사들까지 천연두로 죽어나갔으니 제대로 싸워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던 거죠. 마치 보이지 않는 적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한 셈입니다.
천연두 외에도 살모넬라균에 의한 장티푸스 같은 질병들도 아즈텍인들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사망률을 높이는 데 한몫했습니다. 두 번째는 스페인 군대의 압도적인 군사력과 전략입니다.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스페인 군대는 화승총, 대포, 강철 갑옷, 그리고 말이라는 당시 아즈텍인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최신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말은 아즈텍인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죠. 게다가 코르테스는 영리하게도 아즈텍 제국의 원한을 품고 있던 마린체라는 여성의 도움으로 반아즈텍족 동맹과 주변 토착 부족들과도 동맹을 맺어 군사력을 어마어마하게 불렸습니다. 아즈텍 제국은 주변 부족들을 잔혹하게 지배하고 공무를 강요하며 인신공양을 시켰기에 쌓인 원한이 많았던 겁니다. 결국 아즈텍 제국은 내부의 적과 외부의 적에게 동시에 공격받는 형국이었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내부 분열과 지도력 약화입니다. 몬테수마 2세 황제는 코르테스가 도착했을 때 그를 신으로 착각하거나 불길한 징조에 사로잡혀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스페인 군대에 저항하기보다는 그들을 환대하는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 백성들의 불만을 샀고 결국 스페인군에게 생포당하면서 아즈텍 제국의 지도력은 완전히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강력한 제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인 갈등과 리더의 오판이 멸망을 재촉한 셈이죠. 어쩌면 스페인 군대는 아즈텍 제국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것일지도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문명은 장엄한 잉카 제국입니다. 잉카 제국은 안데스 산맥을 따라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었던 거대한 제국입니다. 잉카인들은 문자 없이도 훌륭한 행정 시스템과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으며 15세기 잉카 문명의 공중 도시이자 요새인 마추픽추와 같은 놀라운 건축물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듯 강력했던 잉카 제국 역시 스페인 정복자들의 손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데요. 그 배경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잉카 제국 멸망의 가장 큰 원인 역시 아즈텍과 마찬가지로 전염병입니다. 스페인 정복자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천연두는 잉카 제국에 먼저 도달했습니다. 잉카인들 역시 면역력이 없었기에 천연두는 제국 전체를 휩쓸었고 인구의 50%에서 많게는 90%까지 사망했다고 추정됩니다. 심지어 당시 황제였던 와이나 카파까지 천연두로 사망했으니 제국의 근간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정말 무서운 전염병의 힘이 아닐 수 없습니다. 두 번째 결정적인 요인은 내전입니다. 와이나 카팍 황제가 천연두로 갑작스럽게 사망하자 그의 두 아들인 우아스카르와 아타우알파 사이에 끔찍한 왕위 계승 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 내전은 수년 동안 잉카 제국을 피폐하게 만들었고 국력을 극도로 약화시켰습니다. 프란시스코 피사로가 이끄는 소수의 스페인 군대가 잉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잉카 제국이 이 내전으로 만신창이가 된 상태였습니다. 피사로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내전에서 승리한 아타우알파 황제를 카아마르카에서 기습적으로 생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황제가 포로로 잡히자 잉카 제국의 지휘 체계는 완전히 무너졌고 제국은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세 번째 요인은 스페인 군대의 우월한 무기와 전술입니다. 불과 170여 명의 피사로 군대는 화승총, 강철 갑옷, 그리고 말이 있었습니다. 반면 잉카 군대는 주로 돌과 청동으로 만든 무기를 사용했고 말에 대한 개념도 없었으니 처음부터 게임이 되지 않았죠. 스페인 군대의 소규모 병력이 거대한 잉카 군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무기 체계의 차이와 기습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불만과 지리적 요인도 잉카 제국의 멸망에 한몫했습니다. 잉카 제국은 정복한 지역 주민들에게 강압적인 정책을 펼쳐 불만을 많이 샀습니다. 이 불만은 스페인 군대가 침략했을 때 정복지 주민들이 스페인에게 협력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잉카인들은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외부 세계의 정보를 얻는데 제한이 많았고 이는 스페인의 침략에 대한 대비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안데스 산맥이라는 험준한 지형은 잉카 제국의 방어에 유리할 것 같지만 오히려 제국 내부의 소통과 통치를 어렵게 만들어
중앙 집권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야, 아즈텍, 잉카 세 문명의 멸망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어떠셨나요? 스페인 정복자들이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이미 내부적인 문제와 환경적인 요인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었던 마야 문명, 그리고 전염병과 내부 분열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던 아즈텍과 잉카 제국, 이 모든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된 것이죠. 물론 스페인 정복자들의 역할이 지대했지만 그들의 멸망은 단순히 외부 침략만의 결과는 아니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고대 문명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흥미롭고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역사는 과거의 거울이라고 하죠?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와 미래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